네, 반갑습니다. 제가 엠비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 출연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전화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를 출연을 해가지고 또 기분이 상당히 또 좋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요즘에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는 제가 뭐 9월달, 10월달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반등 시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 관점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재 제가 생쇼 이번 달에서도 수익을 대부분 이제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금은 저가에 있는 그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물론 HBM이나 뭐 DDR5 관련된 종목들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대낙폭주,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나름대로의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뭐 HBM이나 뭐 DDR5 쪽 관련보다는 조금은 덜할 수 있으면서 반도체 업황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그 익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오리콤이고요. 제가 이제 선거 시즌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오파스넷하고 오리콤, 이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다가 익절가 터치되면서 포트에서 편출이 돼서 한 20% 이상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저는 뭐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 자체는 뭐 사실 시장에서 너무 크게 부각됐던 종목들을 제 성향상 따라가지는 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주도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일정이나 어떤 이슈가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돕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고 시장에서 터질 때 매도하는 방식, 그때 매도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라서 그 각자만의 매매 스타일 자체는 사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긴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의 매매 스타일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현황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 9월달, 10월달에 시장에 상당히 급락이 나왔죠. 자, 하지만 9월달, 10월달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등장에서 사실 우리가 9월달, 10월달 무너지면은 11월달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원금까지 회복되길, 또는 9월 초 수준까지 내 계좌가 회복되기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거지만,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또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왔다면 사실 최근에 이 정도의 반등으로도 충분히 9월 초에 계좌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걸 제가 실제로 지금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든 매매 내역 등을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 자체가 사실 반등장에서는 임팩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정적인 이 우상향하는 계좌 수익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덕산하이메탈,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 뭐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뭐 오파스넷, 한동훈 장관 테마 종목, 물론 뭐 1차 목표가 도달해서 아직까지 보유하면서 지금 한 1%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지만, 뭐 이 포트 내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은 여전히 갖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뭐 이노시뮬레이션, 뭐 XR이나 뭐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한번 슈팅 나와가지고 10% 이상 수익 중에 있는데, 뭐 계속해서 좀 가져가면서 좀 전략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자, 지금 종목들이 좀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실 뭐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뭐 지오 엘리먼트나 이스페타시스, 뭐 제주 반도체. 제가 하는 매매는 빠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제일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잠깐 좀 급등이 살짝 나왔었어요. 하지만 1차 목표가 도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반도체와 이런 이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이런 뭐 정책 주던 인맥 주던 약간 트레이딩을 좀 병행을 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도체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술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중앙수비수 역할을 했냐면은, 결국에 시장이 하락을 했었을 때 개별 테마 종목들이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기 때문에 중앙수비수 캡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수비,
업종이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종목들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개별 테마 장세에서의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꾼비를 중앙 수비수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중간중간에 좀 넣어서 가는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1979원입니다. 자, 종목명은 신성 ENG라는 기업이고요. 자, 신성 ENG 최근에 제가 이번 달에도 편입을 해서 1차 목표가 도달했다가 이제 포트에서 편출이 됐다가 다시 또 편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했던 기업이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전에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 그리고 태양광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솔직히 뭐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에는 뭐 이런 이 HBM이나 뭐 DDR5, 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레거시 쪽 관련해가지고도 뭐 DDR4나 이런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은 바닥주, 이 쌍바닥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린룸 쪽 관련해가지고 뭐 이전에도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클린룸 뭐 몇 배를 확장을 하겠다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또 게다가 그 드라이룸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2차 전지 쪽을 전방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SK온 쪽 관련된 뭐 이슈 부각도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쌍바닥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바닥에서 거래가 우선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꼬리 그런 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엉덩이에서 보통은 시세가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직전 고점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전의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서 뭐 다중바닥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또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드라이룸 업계 뭐 배터리 투자 확대에 잇따라 역대급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케인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올라갔던 이력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룸 쪽뿐만 아니라 클린룸 쪽 관련해서도 이제 점유율 1등 기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뭐 지금 이 관련된 이 반도체 내에서 이 클린룸이나 뭐 이런 2차전지 내에서 드라이룸 쪽이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가 HBM이나 DDR5나 조금은 다소 약간의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좀 기대감으로 인한 약간의 이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 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이 정도면은 지금 정도의 시장이라면은 그래도 한번은 조금은 많이 과대낙폭된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은 다른 논리에서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성EN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SK온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SK온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 수주 또 받았다라는 그런 이력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상승했던 이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또 나름대로 유의미한 거래량이 살짝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약간은 좀 수익 매매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약간 끌고 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그래도 한 뭐 10% 정도의 기대 수익 이상을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 2027년도까지 거의 7배 정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혔었는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 신성 ENG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낙폭과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또 이제 그 내년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오면은 또 HBM과 또 그리고 DDR5 전환 관련된 수혜 종목에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데 AI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신성 ENG도 충분히 반도체 업황의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가겠죠. 근데 이 종목은 뭐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붙어서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저는 반등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다 시장 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반도체 업황이
우리나라 뭐 수출 지표들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시더라도 전망 자체,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전반적인 업종에서는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만큼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확실히 분기마다 어느 정도의 실적 회복에 대한 이런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반도체 내에서 뭐 HBM도 마찬가지고 DDR5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시장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업종을 선택을 했었을 때 반도체를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대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2,080원이고요. 2,080원, 2차 목표가는 2,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2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